371 보세요. 환매. 자, 환매 파트인데 이제 이렇게 하세요. 환매도 많이 들어봤죠. 민법 시간에 아마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일단 볼 사항이 이제 두 개. 환매랑 신탁 두 개 좀 흐름 좀 잡으셔야 돼. 자, 보세요. 일단 환매 보세요. 다섯 번째. 이제 환매라고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하세요. 요 한자가 둥글 한자예요. 둥글 한자. 자, 이렇게 이제 흔히 이제 예를 듭니다.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 돈이 필요한데 빌리기는 싫어. 자, 보세요. 다시 언제. 잘 들어요. 돈은 필요한데 빌리긴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 훔쳐 큰일 나지. 잡혀가지. 아주 이상하게 보내더라고요. 그거 곤란합니다. 자, 돈은 필요한데 빌리긴 싫다. 팔아야지. 빌리긴 싫으니까 팔아야지 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그럼 이제 소유권을 넘기겠죠. 그럼 이제 을이갑에게 대금을 주고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건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물건을 다시 사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요. 이 매매 계약에다가 특약을 달아놔요.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사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사온다. 그러니까 뭐다? 그래서 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환매는 언제나 요거 매매가 바탕이 돼야 돼. 일단 소유권 넘어가야 다 돌아오니까 이렇게 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환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자, 소유권이 일단 갑에서 을로 넘어갔고 다시금 사오겠다. 요게 환매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요 두 개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합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이제 두 개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그럼 또 저기 그러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를 따로따로 신청하면 그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줘. 각하사유네? 몇 호 위반? 그럼 29조 2호 위반. 언제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신청이. 그러면 이제 환매 등기를 신청하는데 보세요. 환매 등기할 때 이제 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나와야죠. 그러면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환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사오는 권리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자가 갑이죠. 갑인데 매매니까 뭐라 불래? 갑을 매도인 그러는 거예요. 매도인.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매수인 그러셔야 돼.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주의하세요. 자, 매도인, 매수인 쓰는 이유가 뭔가면 언제나 환매는 매매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넘어가고 다시 한번 사오자. 이게 이제 환매.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이제 동시 신청. 요 말이 떠올라야 돼. 이렇게. 두 번째는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갑이니까 매도인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매수인 이렇게. 이 명칭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럼 옛날 등기판 하나 딱 그려놓을게요. 또 종이 등기부 이렇게. 그럼 이제 1번. 1번은 소유권 보존 갑이죠. 갑이고 이제 문제. 이 상태에서 이제 갑에서 올라가는 소유권이죠. 돌아오는 환매 두 개가 동시에 딱 되는 거예요. 신청이.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이제 자 첨부정보.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서류 파트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는 제출을 해요 말아요? 등기 신청 정보. 당연히 제출해야지. 첫 번째 이제 등기 신청 정보. 근데 이제 좀 특이하게 적으면 여기를 이렇게 적어요. 여기를 별개의 신청 정보 적어요. 별개의 신청 정보. 별개의 신청 정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예요.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환매 신청서, 신청서 따로따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별개의 신청 정보. 그다음 이제 계약서 있죠. 계약서는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해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이제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이제 등기필 정보는 제출을 해요 말아요? 막 찍지 말라 그랬어. 다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 요거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세 단어. 정확한 명칭. 등기필 정보 정식 명칭이 뭐야?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제가 이렇게 써요. 정식 명칭을 외우고 있었나 그랬어요. 다시. 정식 명칭은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자, 그럼 봐요. 그럼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가 누구야? 한매 등기할 때 매수인이죠. 근데 을인데 을 앞으로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제출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없어. 자, 또 판매 등기할 때 인감증명 제출해요, 말아요? 제출해 마라. 왜 안 해? 또 이상한 소리. 인감증명 나오면 또 올라야지.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근데 판매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이게 등기 의무자예요? 권리자잖아요. 권리자가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세요. 자, 다시 놀라지 말고 이건 가면 자, 판매 등기할 때는 서류가 특이하게 나와요. 왠가 하면 서류가 요것 때문에 그래. 동시 신청 때문에.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판매 등기를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판매 등기를 따로 신청하면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 판매 등기 두 개가 동시 신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판매 등기를 신청한 당시에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아직 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갑이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의무자한테는 등기필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뭔가 하면 인감증명 나오면 또 올라야지.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근데 판매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 갑이죠. 소유자? 뭐? 얘가 권리자지, 권리자. 사올 권리니까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류,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눈여겨 보셔야 돼. 그럼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등기의 실행, 등기해요. 자, 18번 보세요. 여기서 그 문제. 자, 소유권이자 판매 두 개는 동시 신청이죠. 저 두 개 등기 중에서 주된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판매. 아니지. 요게 주된 등기지.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니까. 요게 주된 등기예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일단 순위번호 2번 이렇게 적어요. 2번 등기 목적에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럼 원인에 이렇게 적어요. 자, 몇 월 며칠 판매 특약부 매매예요. 판매 특약부 매매. 그 다음 이제 을 적었어. 을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줄을 쫙 긋고. 요 밑에 판매 등기가 다시 들어와. 그럼 이제 갑과 을 중에 판매권자는 누구? 판매권자? 갑. 갑을 딱 적어야지. 여기 순위번호가 몇 번? 3번. 두 개가 같이 들어왔죠? 같이 들어왔으니까 순서가 똑같아야지. 그래서 뭐다? 2-1번.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 실행. 요게 중요해요. 판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제 부기 등기합니다. 자, 왜 부기 등기한다? 그렇지. 동시 신청이니까. 두 개 등기가 같이 들어왔으니까 순위가 똑같아야죠. 이렇게. 요게 이제 기억하세요. 그래서 판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등기 딱 했어요. 했고 이제 그다음 보세요. 다섯 번째는 자 보세요. 제목이 판매 등기의 말소예요. 자 어느 거 말소한다고요? 몇 번? 그렇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지우냐 그 말이에요. 요거는 지우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등기는 유효한 등기니까 남아 있어야지. 남아 있고 이제 얘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 다시 잘라 이제 말소인데 여기는 판매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는 판매권이 실효할 수 있어요. 실행과 실효입니다. 자 보세요. 자 판매권 실행 그랬죠. 실행이란 말 이거예요. 이제 판매 기간 지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딱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해요. 다시요. 판매 기간 지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해요. 그럼 요거는 형성권일까요? 청구권일까요? 봐요. 그게 청구권이면요. 을이 싫어 그래도 돼.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계약 조건인데.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해요. 이게 형성권이에요.
의사표시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을루간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복귀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봐요. 갑이 을에게 이제 매매대금과 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했죠. 그때는 을루간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다시금 갑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3번 쓰고요. 소유권 이전. 원인은 판매권의 실해. 그리고 갑 적었어. 그럼 보세요. 갑 앞으로 지금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등기한이 요거 필요 없구나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보세요. 판매권을 실행을 해서 이제 판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들어오면 2-1번 요거는 어떻게 말소한다? 그렇죠. 뒤에 알고 있어. 그래서 직권 말소해. 직권 말소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다시 이제 판매 등기 딱 돼 있다. 돼 있는데 보세요. 판매 기간을 가까우려 3년 잡아놨어요. 3년 지나버렸어. 자, 기간 지나버리면 더 이상 갑이 을에게 내 물건 내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보세요. 그럼 이제 판매 기간 지났으니까 이제 1번, 2번, 2-1번 몇 번이 필요 없다? 요거 필요 없죠. 그때 어떻게 말소해? 기간 지나버렸는데. 등기한이 기간 지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등기한이 매일 등기부번호 확인해요? 기간 얼마 남았네? 이렇게? 몰라. 기간 지나도 어떻게 말소해야 돼? 신청 말소해야지. 공동 단독. 당연히 공동. 원래 공동이니까 말소는. 그럼 이제 문제가 을이 갑한테 네 등기 지구에 따라와 이렇게 하면요. 저 갑이 이제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오면 어떡해? 판결 받으면 되지. 뭘 걱정이야 걱정해.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가 요만큼이 이제 가장 기본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판매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현재 다른 시험은 판매가 매년 떠요. 단독 문제로 떠요. 다른 시험은. 우리 시험도 그렇게 안 나오고 지문으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기는 지문들이 이제 가장 이제 즐겼던 지문들입니다. 자, 책장 한번 보세요. 일단 뭐 의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세요. 372. 자, 2번에 1번 체크하세요. 동시 신청. 자, 동그라미 1번. 자, 판매 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청과 동시하여가 동시 동그라미. 그다음에 신청 정보는 소유권 이전 신청과 자, 줄보세요. 별개의 독립한 신청 정보를 하여야 한다. 별개 정보죠? 자, 이유가 있어. 여기. 지금 판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자, 별개로 적어옵니다 그랬잖아요. 별개 정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야. 보세요. 소유권 등기랑 판매 등기는 보세요. 두 개인데 똑같은 등기에 별개 등기예요. 별개 등기예요. 신청서 따로따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별개 등기가 딱 잘랐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사유네 몇 호 위반? 29조 2호. 2호 그 체크하고 2번에. 자, 신청인 체크하세요. 1번. 판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되어 공동 신청한다. 자, 주의하세요. 판매라는 말은 다시금 사온다예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누구? 매도인이 된 거지. 의무자가 이제 매수인 이렇게 그 구분하고. 그 다음 이제 4번의 첨부정보 거기 2번 제목 줄구세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가 난 등기별 정보 첨부 불요 하나 줄긋고 동그라미 2번 4번의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도 줄구세요. 인감증명 첨부 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 거죠. 근데 판매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 을인데 을 앞으로 등기 있다 없다? 등기가 없었어 약간. 그러니까 필요 없지. 또 인감지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죠. 근데 판매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 을이에요. 소유자가 아니지. 등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그 두 개가 이제 즐겨 떠요. 시험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 명칭. 옆에 가서 자, 5번에 1번. 자, 5번에 1번. 판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고 부기 등기. 왜 부기 등기예요? 동시 신청이니까. 동시 신청. 그다음 소유권 이전기와 판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함으로 양 등기에 접수 연월과 접수 번호는 동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똑같고. 그럼 쭉 넘어가시고요. 일단 3번, 4번은 아직은 보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민법을 좀 더 알고 보셔야 되고. 그 뒤에 가서 5번.
판매특약 등기 말소. 1번 직권말소 체크하세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빈번히 나온 지문이 이 지문일 거예요. 자, 보세요. 1번에 1번. 판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판매권자에게 복귀하는 경우 판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경되면 판매특약 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매특약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과 매입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했죠. 형성권이에요. 그럼 이제 을루간 소유권 어떻게 된다? 갑에게 돌아와야죠. 그럼 여기다 이제 3번에 소유권 이전 갑 적었다. 그럼 갑 앞으로 등기 딱 했으니까 등기한이 2-1번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안다. 그래서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 이렇게.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유를. 맨날 하는 말. 어차피 외우면 오래 안 가요. 보세요. 제가 보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요? 이유를 알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직권말소입니다. 중요한 거. 그다음 이제 자, 2번. 자, 공동 신청. 자, 보세요. 판매권 행사가 없이 존속기한이 경과 또는 판매특약의 해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자,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판매권자가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하여 판매특약을 말소할 수 있다. 자르세요. 그래서 판매권을 실행했을 때 이제 실효했을 때 달라집니다. 이렇게 비교. 이렇게 두 개. 옆에 등기자만 쭉 한 봐놓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일단은 요만큼이 가장 기본 지문들이에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문. 그리고 특징이 뭔가 하면 판매는 시험을 하셔도 단독 문제 잘 안 떠요. 근데 여기 있는 지문들이 뭐 대부분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다음 이제 뒤로 한 신탁까지 있죠. 자, 신탁. 그 신탁 등기 옆에 기출마크가 쭉 붙어 있죠. 하나 더 쓰실래요? 27회? 그럼 봐요. 최근에 한 7년 동안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7년간 5번. 그럼 거의 매년이야 소리예요. 올해도 아마 또 나와. 어떻게 이렇게 못 찍어도. 그래서 보셔야 돼. 근데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신탁은 특징이 뭐냐면요. 깊은 내용은 못 내요. 왜냐면요. 현재 신탁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탁법이요. 근데 신탁법 법률 조문요. 1800개쯤 돼요. 민법 조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민법 조문이 1180개야. 근데 신탁법 법률 조문은 1800개가 넘어. 그리고요. 신탁법 책이요. 요만해요. 한 권이. 문제 이런 거 없어요. 다 글자는 9포인트. 이만해요. 8포인트인데. 근데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탁 문제를 못 내. 대신에 이 신탁법은요. 특징이 현재 등기법의 법률 조문 딱 3개 있습니다. 그걸로 시험 내요. 그러니까 시험 내도 어렵게 내거나 그러진 못해. 그래서 보시고 기억하세요. 여기 신탁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칠판을 보세요. 책 좀 이따 보시고. 자, A라는 사람이 재산이요. 무지 많아요. 근데 A가요. 재산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또는 재주가 없어요. 그럼 그 재산을 집에다 고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렇게 하죠. A가 이제 B를 딱 지정을 딱 해. 야, 네가 내 재산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 나온 수익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신탁법에 대한 신탁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럼 보세요. 신탁법에 대한 신탁인데 여기는 소유권을 부동산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아예 넘겨줘야 돼. 그래서 A에서 B 앞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문제가 정말로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밑에 어떻게 한다? 신탁 등기를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이제. 여기도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죠. 신탁. 2개는 반드시 동시 신청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또 나왔어. 동시 신청. 보시면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등기부 또 봐야죠. 이렇게. 옛날 등기부 또 보세요. 1번에 자, 소유권 보존 A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 여기서 이제 A에서 B로 가는 소유권 이전. 또 이제 신탁. 2개는 어떻게 신청한다? 반드시 동시 신청합니다. 하나. 첫 번째고.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자, 보세요. 동시 신청인데 근데 이 2개는 또 특징이 있어요. 앞에 환매는 동시 신청인데 여기는 별개 신청서죠. 별개 적었죠. 여기는 한 개예요. 여기는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으면 안 물어봐요. 다르게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이제 동일한 정보입니다. 계약서를 신청서를 한 개로 적어갑니다. 한 개로 딱. 됐고 이제 부대역도.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앞에서 판매 등기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권리자금자 나왔죠? 그러니까 판매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당연히 공동 신청이죠. 근데 신탁은 또 달라. 신탁은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이렇게 여기 이제 수탁자가 B예요. 여기 이제 원칙은 수탁자가 이제 단독 신청합니다. 근데 수탁자가 안 하면 A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신청을 딱 하고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일단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자, 소유권에 대한 신탁 두 개가 신청이 딱 됐죠. 그럼 둘 중에 주된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주된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위 번호는 2번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저거 소유권 이전. 원인은 자, 몇 월 며칠 신탁 이렇게. 그 다음에 B 저거 이렇게 B 딱 쓰고. 그다음에 이제 봐요. 이제 신탁 등기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해요. 순위 번호를 빼고 나머지 한 줄을 짰고 이렇게. 여기에 신탁 등기가 들어가. 네, 이렇게 해서요. 이번에 A가 B한테 자기의 토지, 건물, 상가 맡겼어요. 부동산을 3개 맡겼죠. 그때는 이렇게 해요. 여기는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이제 신탁 원부를 만들어 가야 돼. 신탁 원부를 자, 몇 번을 봐라. 이렇게. 이게 신탁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세요. 신탁은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단독 신청. 단독. 이것도 포인트예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근데 이제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가 이제 대위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 이제 특징. 자, 특징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신탁 원부라고 나왔죠. 요 신탁 원부가 있는데 요건 이제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요.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그럼 부동산을 3개 맡기면 신탁 원부는 몇 개 만들어라? 3개 만들어 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요것도 등기부의 일부로 봐요. 근데 뭔가 하면 또 하나 앞에 보시면 판매 등기는 소유권 등기라는 게 별개의 등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등기예요. 소유권 등기랑 같은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동일한 신청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기본적인 지문입니다. 또 이제 그러고 자, 혹시 민법 시간에 했나 안 했나 확인. 자, A가 재산을 맡겼죠. 그럼 A가 B한테 재산을 맡겼는데 요 B가 재산을 함부로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때는 A가 요 B의 대리권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공동수탁이지. B, C, D. 자, 3명을 정했다. 이제 보세요군요. 수탁자가 수인이에요.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 B, C, D는 A 재산을 공유로 소유한다, 합의로 소유한다. 처음 들어봤어요? 민법에 나올 지문이에요. 이게 합의로 해야 돼, 합의로. 왠가 봐요. 합의로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를 공유로 소유하게 하게 되면 요 B, C, D가요. 그 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아마 사용해버리면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수인은 A 재산을 이제 합의로 소유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기억하세요. 일단 등기와 달라. 그게 특징이야. 그게 이렇게. 보셨고요. 책 보세요. 여기 체크해 볼게. 거기 의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큰 문제 없고요. 쭉 가서 2번. 자, 절차에서 1번에 1번 기억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자, 누가? 수탁자예요. 수탁자가 누구? 여기 B예요. B. 물건을 맡은 사람. 그럼 A는 뭐라 불러? 신탁자 그러든가 또 위탁자 그래. 명칭. 그래서 이제 요 A는 신탁자나 위탁자. 요 B가 이제 수탁자. 그거 니은번은 넘어가시고 그다음 이제 2번에 이제 대위 신청 특례라는 말 제목만 걸으세요. 대위 신청이 있다. 그럼 3번 중요해요. 수탁자 여러 명일 때, 그 별표.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등기하는 신청자의 합의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합의로 해야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4번에 1번. 자,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설정, 보존, 이전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동시.
그 다음 또 이제 2번. 자, 신탁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전 또는 보전이나 설정 등기의 신청과 착하세요. 일권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그럼 이겠죠. 아까 한매는 아까 우리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그리고 한매 두 개는 신청서는 어떻게 적어야 한다? 신청서는 따로죠. 여기는 별개의 신청 정보예요. 왜냐? 등기가 별개니까. 신청서를 따로 적어와야지. 근데 여기 요 신탁은 달라요. 신탁은 어떻게 보세요. 소유권 등기랑 신탁 등기가 똑같은 2번에 딸린 등기죠. 똑같은 등기예요. 한 개 등기가 어떠한다? 요거 이제 한 개 정보를 적어와라 그 말입니다. 차이점이에요. 1건. 그 다음 이제 3번의 신탁 원부 3번의 1번 등기한이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신탁 원부. 자, 등기 기록에는 제48조의 규정 사항 외에 자, 또 하나 적으세요. 신탁 원부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신탁 원부의 번호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서에 의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 줄그세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매 부동산마다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3개를 맡기면 신탁 원부는 몇 개 만들어야 한다? 3개 만들어야죠. 이렇게 3개. 자, 4번에 1번. 자, 보세요. 4번 1번. 자,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부 번호를 기재하고 신탁 원부 번호,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 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고 그 다음 횡선으로 양등기를 구분한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순위 번호를 빼고 나머지는 줄었죠. 지금은 또 조금 달라졌어요. 자, 좀 다시 볼게요. 자, 그 뒷장 가시죠? 그 뒷장. 마저 미리 보고. 보세요. 자, 378. 등기 보실래요? 자, 등기부에서 갑구의 2번 보시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리고 접수일자와 원인에 신탁되어 있고요. 위에 수탁자가 쓰여 있죠. 수탁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신탁 등기예요. 뭔가 하면 보세요. 옛날 종이 등기부는 순위 번호를 빼고 나머지 줄 다 걷죠. 지금 전산 등기부는 그 끝에 권리자란이 있죠. 거기한 줄 긋습니다. 이렇게. 그게 신탁 등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등기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자, 위로 올라가서 자, 5번에 1번. 5번 1번. 자,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 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 변경, 말소 신청과 자, 도시우세요. 동시하여야 한다. 동시. 똑같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신탁등기,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수탁자가 단독. 이렇게. 그렇게 체크하세요. 이렇게. 영감은 이렇게 하세요. 아직까지 신탁 파트는요. 문제는 다양하게 못 내요. 나오는 지문이 거의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앞에서 자, 환매는 동시 신청에 이런 별개 신청 정보. 환매는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인데 여기는 동일한 신청 정보. 이게 특징입니다. 신청서 하나로 적어와라. 이렇게. 특징이고 이제 단독 신청하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신탁 원부라는 말. 이 명칭 좀 기억하세요. 신탁 원부. 이렇게 해서요. 부동산을 3개 맡기면 자, 신탁 원부는 몇 개 만들어라? 3개. 이렇게. 그다음 이제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 BCD는 A 재산을 공유 합의로 소유한다. 그만큼 기억하세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매년 시험 내. 그럼 고마운 거지 뭐. 나올 지문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소유권 파트입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또 하나. 옆에 하면 용의권 남아 있죠? 자, 용의권. 요즘 민법진도 어디 나오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번 달에는 여기 책에서 용의권하고 저당권은 보지 마세요. 아직은. 뭔가 하면 민법을 정확히 아셔야 돼. 민법 책을 딱 잡아 놓으셔야 돼. 그래서 보세요. 이번 달에요. 여기서 용의권. 그 다음 이제 저당권 파트는 빼겠습니다. 빼고 쭉 넘어가서 자, 이제 구분 건물 가세요. 404. 404. 자, 구분 건물도 우리 수업에 계속 나왔죠. 그동안. 참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고. 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구분 건물 옆에 기출 마크 한번 보실래요? 과거 10년간 지금, 최근 10년간
20, 21에 나오고 그걸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올해가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럼? 올해 7년째예요. 올해 안 나오면 큰일 나. 올해 구분 건물은 꼭 한 개 나와줘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구분 건물 좀 보셔야 돼.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구분 건물 등기인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 중간에서 이제 용의권 나왔죠. 용의권, 그다음에 저당권을 뺐어요. 뺀 이유가 뭔가 하면, 현재 요거를 제가 수업을 하면 수업 시간에요. 자,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설명을 다 해야 돼. 그렇게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 위법 시간에 공부하고 오시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월 달에 보시고 이제 대신에 요거 잘 보셔야 돼. 구분 건물. 자, 첫 번째 의. 자, 구분 건물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의. 뭐 떠올라야 돼요? 아파트 떠올라야죠. 아파트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구분 건물 요건. 그럼 봐요. 아파트를 딱 가보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 101호 102호가 별개 건물이죠. 여기 구분 건물이지. 그럼 101호 102호가 이제 구분 건물이 되려면은 어떤 요건이 필요해? 첫 번째가 자, 이거 이제 101호 102호가 이렇게 독립된 벽으로 막혀 있어야죠. 요거 이제 구조상 독립 그랬지. 또 표정이 또 처음 봤던 표정이야. 2월 첫 주에 했어요. 등기 대상할 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요 101호 102호가 출구가 따로따로 있어야죠. 요게 이제 이용상 독립.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 근데 문제는 요 가운데 또는이에요, 미시예요? 그죠? 미시예요. 자, 그래서 뭔가 하면 옛날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구분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X죠. 또는이 아니고 미시예요. 미. 첫 번째고. 또 하나 이제 보세요. 그러면 독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여기 구분 건물 등기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구분 소유 의사 그랬어.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민법 판례는 여기를 구분 소유 의사라 불러요. 엄밀히 말하면 구분 건물 등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요건인데 과거에 한 3년간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분 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OX. 그렇죠.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요건 2개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인천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천에서 한 7년쯤 전에요. 웬 돈 많은 사람이 연립 있죠. 연립 한 동을 통째로 다 샀어. 연립 한 동을 통째로 다. 그래서 연립 한 동을요 단독주택으로 등기를 신청했다고 했어요. 단독주택으로. 그럼 등기하는 그 등기를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받아줘야 돼요. 소유자 맘대로예요, 이렇게. 구분 건물은 요건이 2가지예요. 첫 번째,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또 하나, 구분 소유 의사까지 요합니다. 이렇게. 둘 다 갖추면 그때가 이제 구분 건물입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이제 또 잘라야 돼요. 자, 세 번째, 구분 건물의 구성. 자, 보세요. 아파트를 가보면 이제 아파트 101호, 201호 있죠? 자,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여기를 뭐라 불러? 여기를 전유 부분 그랬죠. 전유 부분. 그 다음 이제 또 있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아파트에 이제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공용 부분도 잘라야지. 공용 부분은 이렇게 여기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 명시를 잘라서요. 첫 번째 전유 부분 나왔죠? 그러면 전유 부분이 뭐야? 아파트 101호 102호죠? 그 전유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 보세요. 전유 부분 요거는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죠. 이렇게. 근데 공용 부분인데 또 첫 번째 구조상 공용 부분 나왔어요. 그 아파트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어요? 그치. 봐요. 지금 명칭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그거예요. 뭔가 하면 아파트라는 구조 때문에 공동 소유한다 그 말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 아파트에 이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요거는 독립적으로 등기를 해요 말아요? 등기할 수가 없지. 아파트에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 규약. 자, 규약이 나왔어요. 자, 앞으로 규약이란 말 가끔 볼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앞으로 규약 그러면 약속 그러세요. 약속. 뭔가 하면 요거는 원래는 전유 부분이에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 만든 공용 부분이에요. 그럼 아파트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어요?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그리고 또 최근 지은 아파트는 그런 것도 있어요. 도서관도 있고 막 그렇죠? 그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독립적으로 등기를 해요, 말아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해요. 자, 여기죠. 요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원래는 전유 부분입니다 그랬죠? 그걸 등기해야 돼, 이렇게. 여기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자, 여보세요. 아파트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얘는 뭐가 있다? 대표가 관리사무소나 뭐 노인정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규약상 고용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명칭. 무조건 이제 그다음 또 이제 그다음 이제 자,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또 봐야지. 네 번째.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자,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자. 그러면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는 지켜져 안 지켜져요?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101동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101동 전체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둬야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301호 소유자예요. 그럼 여기서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이제 몇 개 부분을 줘요? 몇 개? 네 부분. 네 부분. 그럼 이제 제일 앞부분이 뭐예요? 1동 건물의 표제부. 101동의 표제부. 그럼 이제 그 다음 부분은? 그 다음 이제 301호 와야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구분 건물 그래요. 구분 건물의 표제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01호에 갑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을구를 줘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던 1등기 기록.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하면 중요한 게 구분 건물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1부동산 1등기로는 지켜지고 있다가 돼야 돼. 이렇게 특징이에요. 문제가 이제 보세요. 문제가 이제 표제부가 두 개야 여기.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가 두 개. 근데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아파트는 또요. 표제부를 잘라서 아래 위에 별개 사항이죠. 이제 외울 때가 됐어 이제. 자, 다시 여기서 그럼 다시 1동 건물 표제부 윗부분은 뭐? 위는 언제나 건물이에요. 건물이 여기는 무슨 건물? 1동 건물이어야 되겠지. 위는 1동 이제 건물의 표시. 이렇게 해야 돼. 1동 건물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럼 밑에 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위에는 101동 건물이었죠. 밑에는 아파트 부지가 와야지. 뭐라 불렀어? 정확하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해야죠. 이게 정식명칭이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특징이에요. 뭔가 하면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죠. 자, 건물 등기부인데 뭐가 들어와 있다? 토지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구분 건물이에요. 301호. 그러면 301호 표제부. 윗부분은 뭐다? 301호 건물이어야죠. 여기는 이렇게 불렀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 해야죠. 301호.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301호를 사면 301호만 사요? 토지만 같이 사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지권 표시야.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체크하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책 보세요. 자, 거기 자, 404. 이번에 구분 건물 요건 돼 있죠? 1번 책 가세요. 자, 구주상 독립 하나. 그 다음 줄 이용상 독립 가로 소개. 두 개 돼 있죠. 구주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럼 또 하나 이제 거기 2번. 두 번째 줄. 자, 각 구분 건물을 한 개 독립된 구분 건물을 할 것인지 일동 전체를 한 개 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구분 소유자 의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분 건물 등기예요. 이렇게.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제 구분 점포라는 말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겠죠? 구분 건물이 되려면 여기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죠.
근데 혹시 한번 보세요. 재래시장 가면은 재래시장에 점포 있죠. 그 점포 사이에 벽이 있나요? 없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등기해줘요. 그게 이제 구분 점포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점포 돌리시면 돼. 근데 이것도 이제 뭔가면 대신에 자,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때는 이것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미아리 있죠. 미아리 가면요. 그 지금 이제 미아 롯데가 있어요. 롯데백화점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숭인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말 들어보니까 80년도에 그 점포 한 칸이요 몇 천만 원 했대요. 백화점 있기 전이었고 강북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대요 거기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강남이가 개발이 된 거예요. 강남이 이제 그래서 그 빠르신 분들이 숭인시장에서 한 절반이 그걸 팔고 강남으로 떴대요. 아파트를 쫙 산 거예요. 강남 와서 이제 나머지는 거기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그 되게 막 그랬었대요. 그 사람들이 맨날 와서 이제 그 시장에서 울면서 내가 왜 떠났는지 모르겠다. 할 것도 없고 아파트 값만 때문에 떨어지고 초반에 이제 강남 아파트가 졌을 때는 값이 빠졌으니까 이제.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얼굴이 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지난 후에는 이제 그 숭인시장 상인들이 이제 찾아오면 이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갈 걸 왜 안 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백화점에 들어서면서 더 죽어버렸어요. 가서 가보면 그래서 가끔 가보면 제가 숭인시장에 이제 그 숭인시장 옆에가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있었는데 내가 그 학원을 한 10년 강의했는데 이렇게 갈 때마다 보여요. 시장 가보면은 인원 주는 게 자판이 그냥 벼요 그냥 막. 그러니까 그게 80년도에 거기 한 몇 천만 원씩 했었대요. 자판 한 개.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시장에 남아 있긴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사람들 조금 있고 그 외에는 텅 벼요. 근데 이제 양쪽에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저로 나가면 또 이제 백화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셨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제 구분 건물의 구성. 거기서 2번 체크하세요. 2번, 1번. 구조상 고용 부분. 구조상 고용 부분. 그럼 2번에 이제 규약상 고용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규약상 고용 부분 명칭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3번에 규약상 고용 부분 같은 요거는 넘어가세요. 일단 지금은 넘어가시고. 옆에 와서 이제 407 가세요. 407에서 이제 거기 407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408로 가세요. 408에 2번. 대지권 등기라고 돼 있죠? 그 줄 좀 잘 꺼놓으세요. 1번. 자, 구분 건물에 408페이지 꼭대기. 자, 구분 건물에 대지 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 가로 빼고 이제 이 있는 경우에 등기하는 줄 그세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줄 하나 꺼놓고. 기록하고 전유 부분 등기로 표제부에 또 줄 그세요.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그럼 또 이제 2번. 자, 줄 그세요. 일동 건물 표제부. 그 다음 줄 그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명칭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양가로 3번. 전유 부분 표제부에서 그 다음 대지권의 표시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양가로 2번, 3번 두 개를 묶어서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대지권 등기. 10번 보세요. 여기서 뭔가 하면 여기. 자, 일동 표제부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그 다음에 구분권 표제부에서 밑에 거 대지권의 표시란. 요 두 개를 묶어서 요게 대지권 등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요. 아파트를 처음 지었어요. 아파트를 처음 짓죠? 그때는 토지 건물은 별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아파트에서 이제 대지권 등기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아파트에서 토지 건물을 묶었다 그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묶어놨으니까 이제 대지권 등기한 후에는 토지 건물에 분리 처분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자, 기억하세요. 아파트를 처음 지으면 대지권이 없어요. 그 이제 아파트를 처음 지어서 이제 그 후에 대지권 등기를 하면 그때가 이제 아파트에서 토지 건물을 묶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일동 건물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 하나. 그다음 이제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의 표시 요 묶어서 여기가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또 하나 자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아파트는 보세요.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에 토지가 들어가 있죠. 그 아파트는 토지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뭔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원칙이 토지 건물을 따로 보죠. 아파트에도 이렇게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혹시 이 중에 아파트에서 토지 등기부 떼보신 분? 아무도 안 떼봤잖아요. 있어, 다. 있어요. 근데 뭔가 특징이, 자,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지만, 건물에 뭐가 들어가 있다? 토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것 뿐이지, 아파트에도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이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 딱 하고 나면, 대지권 등기란 말은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게 그 후에는 토지 건물에 분리처분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봐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내가 301호 팔면 토지 지분은 따라가죠. 그러면 또 301호 사면 토지 지분은 따라와요. 그러면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토지 팔지 마라 라고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된다고? 안 하면 또 팔아먹어 누가 또. 그래서 그게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자, 뜻이 말고 그 밑에 있어요. 책 보세요. 자, 봐요. 책 밑에. 그 3번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줄여서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어디부터 볼까? 3번에 1번. 자,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는 자, 직권 동그라미. 직권.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줄 그어놓으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 금채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야 돼. 자, 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대지권 등기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파트에서 토지 건물을 묶었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일동표제부 밑에 요거 두 개 묶어서 대지권 등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이제 아파트에서 토지 건물의 분리 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있으니까 이 토지 팔지 마라 라고 등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그게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요 뜻의 등기는 자 보세요. 이건 이제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아파트 토지 등기 기록. 그리고 요거는 해당 구예요. 해당 구에. 요 등기한이 직권으로 해. 직권. 왜 직권일까요? 왜 직권? 등기한이 지금 이 등기 했잖아 지금. 이거 했으니까 토지 건물에 불청할 수 없다. 라는 등기한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직권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이렇게. 뭘 또 써? 그래서 줄 다 그어놓고 지금. 3번 다시 봐요. 3번에 대지권 뜻의 등기 돼 있죠? 1번 등기한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 그게 한 단어지. 그 다음에 직권으로 동그라미 직권.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 임차권이 대지권 뜻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해당구란 뜻이에요. 해당구. 또 그 밑에 보세요. 양가로 2번.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 해당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대지권을 등기한 일동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한다. 가로 속에 대지권의 소유권 때는 갑구에, 그럼 지상권의 경우에는 을구에 한다. 그래서 이거는 갑굴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그래서 해당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뭔가 하면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먼저 딱 하죠. 소유권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 건물 짓고 나면 건물 분양해야죠. 그럼 뭔가 하면 보세요. 건물을 분양할 때 보세요. 건물만 분양해요? 토지만 같이 분양해요? 같이 분양하죠. 그럼 뭔가 하면 301호를 분양할 때는 301호가 토지 지분을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내가 사온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사왔으니까 보세요 이제. 근데 그 후에는 301호 팔면 토지 지분은 따라가야지.
또는 301호 산 사람은 토지 지분을 같이 사오겠죠. 그게 대지권이에요. 뭔가 하면 301호와 지분을 묶어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토지가 또 따로 있어요. 토지등기부가. 그럼 이 토지 팔지 마라 라고 토지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근데 뭔가 하면 중요하니 301호에 대지권 등기 딱 했으니까 이제 토지는 팔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직권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그럼 일단은 301호 소유자 얘는 아파트 부지에 소유권 지분이 있죠. 소유권 지분이 있으니까 이거 어디다 등기해? 소유권이니까 갑부로 가야지. 만약에 혹시 그거 알아요? 임대 아파트? 공공 아파트? 거기는 토지는 국가 거예요. 국가 거고 국가가 건설업자한테 지상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일단은 301호 살 때 토지 뭘 산다? 지상권을 사왔지. 그때가 을구라고. 지상권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자 한번 걔 또 오버하는 분위기인데 혹시 그 말 알아요? 반가 아파트라는 거 들어봤어요? 반가 아파트. 옛날에 그 누구야 그 누구야 그거.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올라. 지금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옛날에 경선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반가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했었어요. 그게 이거야, 그게. 자, 봐요. 뭔가 하면 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바탕으로 짓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국가 거야. 근데 국가로부터 건설업자가 지상권을 취득해서 지상권을 바탕으로 건물을 줘요. 그러면 지상권 바탕으로 건물을 지으면 보세요. 두 개 아파트를 비교하면 분양하면 자, 소유권인 경우, 지상권인 경우 어디가 더 싸요? 왜 더 싸? 그치? 그럼 봐요. 요 아파트에는 아파트 분양 대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301호를 사면 301호만 사는 거죠. 토지는 내가 앞으로 지상권이니까 매달 지료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훨씬 싸지는 거지. 이게 반가 아파트예요, 반가 아파트. 그래서 이제 예전에요. 그래서 이제 나서 그 경선 끝나고 얼마 있다가 정말 LH에서 반가 아파트 분양했어요. 3번에다가.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한번. 가봤더니 똑같은 평수에 30평대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3억 5천이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가 봤더니요. 1억 9천이가 나왔어요. 똑같은 평수인데 도로 사이에 두고 여기는 3억 5천, 여기는 1억 9천. 거의 반값이죠. 싸자 와 모여서 살라고 막 모였어요. 모였더니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토지 지상권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여기 건물 되면은 토지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니까 지료를 내래요. 매달. 알았다 낸다. 30만 원씩. 25년간. 근데 뭔가 30만 원씩 25년을 내면 이 토지 지분 나 줘요? 나중에? 안 줘요. 나중에 지진 나서 건물 무너졌어. 건물 무너지면 나 뭐 있어 토지에? 지상권 있잖아요. 지상권 뭐 해? 건물도 없는데. 그래서 다 갔어요 그냥. 뭐야 이씨 다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딱 3명이 분양 신청을 했어. 그 3명 지정신이 아니에요. 살 이유가 없어. 이게 반값아파트야. 그래서 쫑나서 지금 공공임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재작년에 유행했죠. 강남의 마지막 로또 기억나요? 거기 이거야. 근데 거기 뭐냐면 거기는요 지조가 한 달에 9만 원이야. 그럼 살만하지. 10년 지나면 전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남 로또가 그래서 로또가 된 거예요. 어차피 토지 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10년간 살고 팔면 돼요 그냥. 그럼 어차피 시세랑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재작년 유행했지. 마지막 로또다. 너 다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때 봤어요. 2장 할 때. 갖고 자, 한 개 더 확인. 자, 그 앞장 가 보실래요? 407. 자, 용어 정의를 한번 좀 보고 와야 돼 이제. 자, 1번. 자, 건물의 대지라고 되어 있죠? 자, 줄 그세요. 일동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인 법정 대지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자, 규약에 의하여 법정대지와 같이 취급하기로 한 규약상 대지가 있다. 아파트 부지는 두 가지예요. 법상 대지와 규약상 대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여기 아파트가 딱 붙어 있죠. 그럼 여기는 누가 뭐래도 아파트 부지죠. 여기가 법정 대지예요. 아파트 가면요. 자, 지상 놀이터, 주차장 있죠? 여기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파트 부지죠. 여기가 뭐다? 규약상 대지. 이렇게 아파트 부지는 법정 대지와 규약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적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대지 사용권. 1번. 자,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보세요. 우리가요. 아파트를 사면 건물만 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뭘 산다? 토지에 대한 대사용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권이 있어요. 사용권. 사용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대지권이라 함은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앞으로 특징이에요. 앞으로 대지권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대지권 나오면 그치. 분리처분 금지. 그 말이 나와야 돼. 대지권 등기한 후에는 아파트와 지분의 토지 지분의 분리처분은 금지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용어 정의 체크해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뒤로 한가 보실래요? 등기부 412페이지. 그 등기부 하면 이제 본문 이제 마칠게요. 자, 일단 412 어딜 또 헤매고 있어 또 412 다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자, 첫 번째 일동 건물 표제부. 자, 윗부분은 뭐다? 일동 건물의 표시죠. 제목 표시번호 1번. 접수가 이제 2015년 5월 1일. 소재지번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쭉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건물 내역에 철근 콘크리트 저슬라브 지붕 5층 아파트 돼 있죠. 왜 이제 일동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이제 자, 그 밑에 칸에는 뭐다? 그 옆에 페이지 있습니다. 옆에 가면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옆에 페이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표시번호 1번. 소재지번은 1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57대 1. 지목원대 면적은 5만. 그다음에 2점 호계동 157의 2. 지목원대 면적은 10만. 지금 또 나왔네요. 아파트 부지가 두 필지죠. 자, 여기가 이제 호계동 157의 1. 여기가 이제 호계동 157의 2.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앞으로 이렇게 해서요. 자, 보세요. 너무 길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끝났잖아요. 이 토지를 1번이라 쓰고 157의 2는 2번이라 쓰겠다. 이렇게 1, 2. 요게 뭐다? 여기 나야지. 1, 2. 뭐라 불러? 토지 일련 번호. 어디서 이상한 소리 또 하고 있었다. 토지 일련 번호. 앞으로 이제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호계동 157의 1번지는 1번이라 쓰고 호계동 157의 2는 2번이라 쓰겠다. 1, 2. 요게 이제 토지 일련 번호. 이렇게. 좀 이따 궁금한 사람은 신시한 2장에 한번 가봐요. 2장에 적어놨어. 자, 그 다음. 자, 구분 건물 표제부.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제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15년 5월 1일. 건물 번호는 1층 101호. 그 다음에 돼 있고 그 밑에 칸에 뭐라 써 있다? 대지권의 표시죠. 표시번호 1번. 대지권 종류는 1.2 소유권 대지권 되어 있죠? 1.2 뭐예요? 그게 토지 일련 번호야. 1번은 위에 나와 있는 157의 1, 2번은 157의 2.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일련 번호, 이게 이제 토지의 소재 지번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지권 비율 들어와 있죠. 요거는 이제 건물 등기부였어요. 그 밑에 보세요.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또 기억하세요. 대지권 뜻의 등기, 이거는 어느 등기부? 아파트에서 토지 등기부라고, 토지 등기부. 그냥 적어놨잖아요. 가로치고 토지 등기기록 이렇게. 보세요. 또 자,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대지권 되어 있죠. 접수가 2015년 5월 7일 5,762호 되어 있고요. 등기원인은 매매. 그리고 보면 권리자란 자,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57의 1. 왜 1필지죠? 태영아파트 101동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뭔가 하면 현재 자, 157의 1. 요 위에 101동이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토지 등기부에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세요. 여기서 자, 대지권 등기는 자, 건물 등기부 이렇게.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역 합니다. 소유권이 갑구에 간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 이제 가등기 파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